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학생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대학에서 우리 당국대학교에서 요번에 국가에서 지금 하시는 2023년 반도체 소부장 혁신융합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에 해당 프로그램에 지금 수요 주사에 응해 주신 학생분들을 모시고 사업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3년 반도체 소부장 혁신융합대학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 순서로는 간단하게 처음 저희가 사업단의 일부 교수님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의 개괄적인 부분을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마 제일 학생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인은 하셨겠지만 이 해당 사업 설명회는 저희가 지금 녹화를 지금 다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다 동의하신 걸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요. 나가실 때는 저희가 끝나게 간단하게 점심 식사, 이게 여러 학생들을 저희가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시간대가 점심 시간대를 좀 저희가 잡았어요. 그래서 간단히 나가실 때 간식거리를 좀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나가실 때는 그거 받아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기 죽전 캠퍼스에 사업 제 반도체 사업 부단장을 맡고 계시는 장수환 교수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학공학과 지금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우리 사업에 죽전 캠퍼스의 부단장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천안 캠퍼스의 부단장을 맡고 계시는 화학과 이칠원 교수님이십니다. 여기 지금 화면은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 천안 캠퍼스는 같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다음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업의 사업 단장님이신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의 강정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조원 교수입니다. 아,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고 또 저희가 이번에 그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수주하면서 사업 단장도 맡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아마 특히 융합반도체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개론 시간에 한번 봤을 것 같은데 아마 다른 학생들은 아마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주된 사업에 대해서 좀 눈높이를 맞춰서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끝나게 되면 학생들 그 Q&A 시간이 있으니까요. 좀 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 소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수체계, 학생 지원, 그다음에 향후 일정 이런 순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혁신융합대학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말로 하면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뒤에 보시는 것처럼 개방 협력으로 첨단 분야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 체계를 갖다 구축해서 그러니까 이 혁신융합대학이라는 것은 단일 대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2년 전에 수주했던 그 사업단 같은 경우는 7개 대학이 연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수주한 사업단 같은 경우는 5개 대학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공통 교육 과정을 갖다 운영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이걸 통해서 첨단 분야의 인재 10만 명 양성하는 거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전공과 무관하게 지금 반도체 소부장 분야로 돼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전공 분야하고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기초교육 과목부터 공통교육 과목, 전공교육 과목 이렇게 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시로 나중에 보게 되면 경영학과 예시가 있습니다만 반도체하고 유관하지 않은 이공계열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 계열들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과정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기했듯이 여러 개 대학들이 모여서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학과에서 교과목을 듣게 되면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는 이제 학과 소속 교수님들이라든지 강사, 특별위원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실 텐데 지금 이후에 제가 소개드릴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5개 대학의 교수님들이 연합을 해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어떤 실무 인력을 갖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는 이제 105개 기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또 관련된 분들이 와서 또 특강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실험 실습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단계는 아닐 텐데 아마 지금 오늘 모인 학생들은 대개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학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3, 4학년 레벨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현장 실습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또 업체하고 같이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지역 간, 대학 간 교육 격차를 갖다가 해소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사업단 같은 경우는 5개 대학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 바로 옆에 있지만 주관대학이 되겠고 참여대학으로서 저희 대학교, 단국대학교, 그다음에 전북의 전북대, 그다음에 경상국립대, 영진전문대 이렇게 5개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대학들도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모든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서로 메꿔가면서 좀 실제 수요에 필요한 어떤 교육 과정을 갖다 운영하는 걸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뭐 학생들은 좀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사업 규모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중요성을 갖다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43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2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참여하는 대학은 이번에 신규 선정 대학까지 포함해서 한 70여 개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억 정도의 예산으로서 연간 지금 사업을 갖다 진행한다고 하면 되겠고요. 첨단 분야 혁신인재 혁신융합대학이기 때문에 기존의 8개 분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가 있고 미래자동차, 바이오에스 뭐 이런 쪽으로 쭉 있고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데가 항공드론, 우리 사업단 해당되는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2차 전지, 차세대 통신, 에코업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익숙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2년 전에 천안 캠퍼스에서 바이오 헬스 분야에 이미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갖다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죽전 학생들은 생소하겠지만 천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융합대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반도체 소부장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년이 낮다 보니까 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패키징 테스트 이 3개 분야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갖다 운영하는 걸 갖다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재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여기 뭐 화학과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구분자공학과도 있을 테고 천안의 화학과 그다음에 물리학과 그다음에 재료공학과 이런 여러 개 과들이 참여하고 있을 텐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반도체 소재를 갖다 개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 장비는 반도체를 갖다 생산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구성하는 요소가 또 부품이 되겠고 또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냐?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커버하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 공정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역에 대해서 아직 그 이해가 좀 낮을 수도 있는데 그 교육 과정에서 보게 되면 기초 소양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진로 설계 교과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로 설계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최초에 이수하게 되면 이런 교육 과정이 어떻게 커버를 하고 이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대학원 진학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뭐 진학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도를 갖다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패키징 테스트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아마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갖다 다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사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반도체 그 웨이퍼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커다란 실리콘으로 돼 있는 동그란 그런 기판 같은 것들을 갖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쪼갠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패키징도 하고 이게 칩 레벨로 가게 되면서 제대로 워킹하는지를 또 테스트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교육 과정에서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패키징 테스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단일 대학에서 이걸 다 커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5개 대학에서 각각 영역을 나누어서 지금 교육과정을 갖다 구성하는 걸 갖다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들어오게 되면 보통 교양교과 목을 듣게 되죠. 그죠? 전공교과는 보통 2학년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유사하게 이제 기초 소양 교과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3개 분야에 대한 어떤 공통 교과목,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 쪼개져서 이제 중급이라든지 고급 교육 과정을 갖다 운영하는 걸로 해서 교육 과정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 교육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육 과정 표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5개 대학이 연합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든지 공간에 대한 제약 조건이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교육 과정이 한 6, 70% 정도를 갖다가 온라인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컨텐츠를 갖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준비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수업 듣는 교육 과목 중에서 이 캠퍼스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교육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5개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학생 관리를 위한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저희가 한 10월 말 정도에 그걸 갖다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좀 테스팅을 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교과목들 중에서 그 기초 소양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목부터 교육 콘텐츠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통해서 그 교과목들을 갖다 2학기 내에 이수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중급이라든지 고급 교육 과정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분야 특성상 실험 실습을 갖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당장 있을 일은 아니고 한 내년이라든지 내후년 정도에 발생될 일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교육 과정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그래도 동일한 기준 내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험 실습에 대한 어떤 공통 매뉴얼을 갖다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경상국립대나 성균관대나 전북대에서 그런 실험 실습 과정 내가 듣고 싶은 게 먼저 개설이 된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학점교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까운 대학에 가서 본인 예를 들어서 이제 계절학기를 듣는다 하게 되면 가까운 대학에 가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원하는 그것들이 역시 또 반영되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학이 모든 솔루션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이런 새로운 유형의 혁신 융합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교육 과정이나 교육 콘텐츠를 갖다 공동 개발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전문가, 그 다음에 기업 간의 네트워크들도 또 공동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각 보유하고 있는 그 뭐 실험 실습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공유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보게 되면 5개 대학이 공동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걸 갖다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가게 되면 그걸 갖다 활용하는 거, 3단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까지도 이런 교육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혁신공유대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 실험 실습 환경 같은 경우는 아직 여러분들 1학년, 2학년이면 실험 실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각 대학들이 보면은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각각 그 뭐 클린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반도체가 제작되는 그런 실험실이라고 생각되면 되는데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도 클린룸을 보유하고 있고 단국대도 클린룸을 보유하고 있고 전북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 평가를 위한 어떤 물성 연구소 저희 대학도 지금 단국대도 천안에 보게 되면 공동기기 연구소로 운영 중에 있는데 경상국립대도 이제 클린룸이 있고 그다음에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장비 운영과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각 대학별로 있지만 그 구성 요소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십스 장비들을 갖다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사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잠깐 그 저희 대학의 이 캠퍼스 얘기를 했는데 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6, 70%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보니까 그런 교육과정을 갖다가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 관리도 거기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자체가 완성되게 되면 학생들이 수강 신청 자체도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이수된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 나중에 각 대학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 맞춤형 형태로 해서 진로 상담이라든지 학습 관리 등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아마 이 부분은 아직 3, 4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수업의 유형 중에서 보게 되면 PBL이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이론 교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될 테지만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한 학기에 한 개 정도, 한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는 교과목들이 나타날 텐데요. 이 사업도 역시 그 중급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교과목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참여 기업들 105개 기업들이 있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 패키징 테스트 쪽에 그 기업들과 함께 기업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성적에 반영되는 그런 교과목들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위미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혁신융합대학의 그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과목 자체를 갖다가 기업과 대학이 같이 운영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급 교육과정에 가게 되면 뭐 현장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팁 티칭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거 산업 프로젝트 이런 유형을 다양한 유형을 통해서 위미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기업 참여가 강조되는 유형의 교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교과목을 이수하게 된다면 그 같이 프로젝트한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와 유관한 기업에 또 취업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반도체 교육 지원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뭐 PBL이라든지 위미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들을 좀 어떻게 같이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반도체 교육 지원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런 위미시라든지 PBL 과정을 갖다 운영하기 위해서 산업체 경력이 풍부한 교수님들을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반도체 교육 지원단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세 개 구성이 됩니다. 반도체 소재, 반도체 부품 장비,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이 세 개 분야가 되겠고요. 우선 시작되는 거는 그 여러분들 교양교육 과정 시작했듯이 기초 소양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소양 교과목을 보게 되면 여러 개 교과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국대는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과 지식재산. 지식재산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허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로 설계. 이 두 개 교과목을 갖다가 저희가 맡아서 온라인화 작업을 갖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이 두 개 교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반도체 분야하고 좀 무관한 전공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다 그러면 경상대학교에서 반도체 공학 개론을 또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이 완성이 되게 되면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강을 갖다 진행하게 되면 됩니다. 다만 이게 그 2학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준비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을 갖다 만드는 거. 그래서 아마 10월 말 정도에 오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학생들은 집중 이수 형태로 해서 이게 온라인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5주 강의 자체가 전부
그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를 듣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통상적인 어떤 15주보다는 한 두 달이나 두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집중 이수 형태로 해서 이수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정규 학기 외에 또 계절 학기에도 또 교과목이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절 학기에도 오픈이 되게 되면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통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 추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해서 별도의 여러분들 부수적인 학위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저희가 교육과정 개설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개설된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오픈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 소양이나 공통 과목이 이번 학기하고 그 다음에 겨울 계절 학기 때 오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0%다 오픈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가능한 한 많은 교과목들을 오픈할 예정이고 또한 내년 되게 되면은 2차년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공통 과목 전체하고 전공 교과 중에서 많은 부분이 아마 개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수강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혁신융합대학 같은 경우는 선우수 체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들을 수가 있고 아마 교과목 명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여러분들 일반 교과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더 상세한 교과목 명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걸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이유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좀 실무 역량을 갖다 진작시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색깔이 각각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준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대, 그다음에 전북대, 경상대, 영진전문대에서 준비하는 교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레이 컬러로 약간 표시되어 있는 교과목들은 실험 실습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실험 실습 교과목들은 각 대학별로 오프라인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운영될 거고요. 정규 학기에 운영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절 학기에도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이수 증명서를 갖다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전공, 우리 학교에서 이제 보통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하는데 타 대학에서는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전공이라는 건 뭐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세 강좌를 갖다가 한 강좌가 지금 3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강좌를 이수하게 되면 9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그 9학점을 취득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최초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비기너 마이크로 디그리가 되겠습니다. 초급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급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관한 증명서를 갖다가 총괄사업단에서 받을 수가 있고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총괄사업단에서 받은 마이크로 디그리를 그대로 여러분들 졸업증명서에 같이 기술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예를 들어서 본인의 주전공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화학과가 됐던 물리학과가 됐던 화공과가 됐던 이수를 했었을 때 반도체 분야로 진출할 때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반도체 분야의 교과목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증명서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을 갖다 교과목을 갖다 이수한 걸 갖다 같이 제시를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반도체를 전공한 거와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효과를 갖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비기너 마이크로 디그리가 끝나게 되면은 중급 마이크로 디그리를 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비기너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에 초급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세 과목을 갖다 이수하는 건데 기초 과목, 교양교 과목의 기초 소양에서 두 과목, 그 다음에 공통교 과목 한 과목을 이수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급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는 초급 마이크로 디그리 이후에 중급 교과목 한 과목을 포함해서 세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교육 교과목이 많이 개설되게 되면 고급 마이크로 디그리까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초급하고 중급 마이크로 디그리를 갖다가 받게 되면 그게 합쳐지게 되면은 6과목을 갖다 이수하게 됩니다. 6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전체 이수학점은 18학점이 되는 거고요. 18학점을 갖다 취득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반도체 분야에 대한 부전공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교과목을 많이 수강함에 따라서 좀 더 상위 레벨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전공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뭐 36학점을 이수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복수학위가 또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기존에 있던 어떤 18학점에다가 본인의 주전공에서 듣는 학점, 물론 반도체 분야와 연계된 교과목이 되겠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융합전공에 대한 여러분들이 학위를 갖다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일이 발생될 거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4학년 올라가서 대개 이 모든 대학들 보게 되면은 그 대학원 과정을 미리 들을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교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면 심화전공까지 이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갖다 제공을 합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부전공이라든지 복수학위와 같은 다전공에 대한 예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측에 보게 되면 진로 예시가 있습니다. 진로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화학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유사 계열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유사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예시된 교과목들을 듣게 되면 초급 마이크로 디그리를 갖다 취득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중급 마이크로 디그리를 취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교과목들을 갖다 듣게 되면 이제 고급 마이크로 디그리하고, 그 다음에 심화 전공이라든지 융합 전공이든지 아니면은 뭐 복수 전공이든지 이런 학위를 갖다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떻게 보면은 레벨이 있는 거죠. 단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점점 심화 레벨로 갈수록 좀 더 이제 개발자라든지 좀 뭐 대학원 진학이든지 조금 R&D 쪽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급 정도 되게 되면은 뭐 전문가 레벨에서 직접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그다음에 비기너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한 부분을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개 학생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앞서서 그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비전공자도 반도체 분야의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기초 소양 교과목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수업을 갖다 듣게 되면은 뭐 중급, 경우에 따라서는 고급까지도 이수가 가능하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향후에 어떤 진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이제 진로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취업 지도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들 연계해서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취업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일단은 5개 대학에서 앞서 봤듯이 이런 하나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수하게 되면 모두 정규 학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학생이 하나가 한 개 교과목만을 듣는다. 그러면 자기의 주전공 교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교양학점에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교과목을 갖다가 이수했다는 증명을 갖다가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교과목을 듣고 또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초급, 중급, 고급 마이크로 디그리라든지 부전공 이런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라고 해서 또 학생들 모집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야지만 저희가 이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홍보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참여한 학생 중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가 서포터즈 6명을 선발했는데 뭐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PBL이라든지 위미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현장 실습, 인턴십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산학 연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마다 좀 다를 겁니다. 뭐 전북대나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대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에 여기서 이수된 마이크로 전공이라든지 부전공, 복수 전공에 대해서 기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향후 진로를 갖다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여러 개 대학에서 있는 실습 장비를 갖다 활용해서 좀
저희 대학뿐만이 아니라 타 대학에 있는 실습 장비도 활용하다 보니까 좀 더 충분한 어떤 그런 실험 실습에 대한 경험을 갖다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유연학기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유연학기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정규학기 외에 계절학기 포함해서 우리가 학기를 갖다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아마 여러분들 뭐 한 학기 지나면 1년이 지나야지만이 그 과목을 갖다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계속 올려놓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이번 학기에 못 듣게 되면 다음 학기에 동일 교과목을 갖다가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전공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거는 뭐 혁신융합대학에서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어, 화학과 주전공에 대한 학위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융합 전공, 다전공을 갖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집중 이수 형태로 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존에는 이제 15주 강의 하게 되면은 보통 3개월 이상 소요가 되겠는데 거의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죠. 컨텐츠 자체가 하나가 1시간이 25분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25분 컨텐츠를 갖다가 3개를 이수하게 되면 이제 3시간 그 3학점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크게 부담 없이 뭐 단기간 내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 3학점 교과목을 갖다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다가 구축되기 때문에 집중학기제를 갖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전공 기반의 마이크로 디그리 기반의 그 지금 교육 과정이 단계별로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개 대학 내 서로 학점을 갖다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갖다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성적 평가 부분에서는 학생 참여를 갖다 독려하고 많은 교과목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절대 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적을 받는 거에 있어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되겠죠. 상대평가 방식 같은 경우는 항상 퍼센테이지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절대평가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만 수업에 참여하고 결과만 낸다 그러면 좋은 성적을 갖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혁신융합대학에서 공동학위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성균관대가 이제 총괄사업단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관련된 학위를 갖다가 여러분들 증명서를 갖다 제공을 할 거고, 또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 그 내용을 전달받아서 여러분들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에 관련 사항을 넣을 예정입니다. 아, 됐습니다. 자, 지금 목적 자체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아까 패키징 테스트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을 다 합쳐서 보통 우리가 후공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이제 진로 설계 교과목을 듣게 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겠는데 그 분야까지 포함해서 경쟁력 있는 핵심 인력하고 실무 인재를 갖다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저희 사업단 내에 4개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전 천안에서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여기 죽전 학생들만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천안에도 지금 동일한 설명회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 전달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사무소를 갖다가 행정사무실을 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 지금 위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계정이 있습니다. 담당자. 그걸 통해서 혹시라도 오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학생들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들 관련된 정보, 나중에 또 수강하게 되면 어떤 그 관련된 지도도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이메일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저것도 오픈했나요? 다른 거? 홈페이지 말고 또 뭐죠? SNS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요. 수강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미 정규학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좀 별도로 저희가 수강 신청을 받아서 강제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플랫폼이 빨리 완성이 되게 되면 직접 학생들이 그쪽에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수강 실시는 10월 중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플랫폼이 완성되는 게 아마 10월 말 정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첫 학기이기 때문에 1차 년도이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 사실은 수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선택에 제한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학별로 해서 기존에 들었던 이수했던 교과목들을 갖다가 기존의 기초 소양하고 같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 인정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세 과목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초급 마이크로 디그리를 갖다가 이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 현재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